안녕하세요. 대학생 이들입니다. 네, 마이크는 제가 계속 잡고 있기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귀에 걸었고요. 오늘은 해외 생활비 관리 꿀팁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자취 경험이 없어서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생활비였거든요. 어떻게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오스트리아에서 교환학생으로 지금까지 지내면서 느꼈던 해외 생활비 관리 꿀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시로 환율을 체크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해외 생활비는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수시로 계속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알람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모인 앱에서 최저 환율 푸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루 중에 가장 저렴할 때 알람이 울리는 기능인데 이것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한은행 솔 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환율 알림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환율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때 알림받을 환율을 송금 보낼 때로 선택한 후에 본인의 목표 환율을 입력하면 목표가 도달이 안 돼도 환율 변동 내역을 포함해서 매 오후 5시에 알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한국보다 7시간이 늦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환율이 떠 있어요. 알람이 이미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인앱과 신한은행 앱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수시로 환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 목표 환율이 1,300원인데 출국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고 계속 1,330원에서 1,350원대를 머물렀기 때문에 1,320원으로 떨어졌을 때가 기숙사와 생활비 송금하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예요.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목표 환율을 정해서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환율 떨어졌을 때는 한국에서 환전해온 유로나 아니면 현지 계좌의 돈을 사용하지 마시고 한국 카드를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하나 비바 X 카드를 사용 중인데 수수료가 없어서 환율 떨어졌을 때 사용하기가 가장 좋아요. 세 번째로 환율 올랐을 때인데요. 환율이 갑자기 폭등할 때가 종종 오거든요. 지금 또 환율이 1370원? 거의 80원까지 폭등을 해서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미리 환전해 놓은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한국에서 미리 환전해 온 유로나 아니면 미리 교환해 놓은 현지 계좌의 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환율을 자주 확인하면서 생활비를 관리하면 소소하고 확실하게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약하는 건데요. 해외 송금 수수료만 절약해도 진짜 생활비 관리에 거의 성공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스트리아로 입국하기 전부터 독일어 수업료나 기숙사비 등 해외 송금을 이용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 주 계좌가 신한은행이어서 신한은행 해외 송금을 이용했었는데 수수료가 3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비싸긴 했지만 제가 해외 송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이후로도 계속 신한은행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지불했던 해외 송금 수수료가 거의 8만 원 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모르면 손해거든요. 해외 송금 수수료는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송금 수수료를 아끼는 꿀팁, 바로 모인 해외 송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인 해외 송금은 학생 인증을 받으면 수수료가 0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증 받는 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모임 환율은 은행 평균 환율보다 낮고 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모인에 같은 돈을 송금해도 모인을 이용했을 때 훨씬 많은 생활비를 송금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낀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꿀입니다. 두 번째는 N26 카드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N26 카드로 저는 모든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모인 해외 송금을 통해서 N26 카드에 생활비와 기숙사비를 송금한 다음에 N26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기숙사비를 지불을 하면 아무런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수수료가 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NEU 카드와 모인 해외 송금을 이용해서 적절히 생활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NEU 카드는 생활비 관리 칸이나 기숙사비 관리 칸 등 이렇게 돈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로 구분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인 해외 송금 9번, 그리고 NEU 카드 해외 송금 3번을 이용해서 총 12번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게 타 은행 이용했을 때 내는 해외 송금 수수료를 대략 38,000원으로 잡는다면 총 45만 6천 원을 절약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쿨. 세 번째는 해외 생활 정착 팁인데요. 제가 4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나만의 마트 정하기입니다. 이게 뭔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오스트리아에는 워낙 많은 마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유목민처럼 여러 곳에서 장을 보게 되거든요. 이때 영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셨다가 가격을 비교해서 본인한테 맞는 마트를 정해서 멤버십 카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일 일기 쓰기인데요. 저는 작은 것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꼼꼼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특히 저는 매일 일기 쓰면서 그날 지출 내역도 상세히 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러면 생활비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고 특히 돈이 새는 구멍을 찾아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건데요. ESN 사이트를 통해서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현지인 버디와 매칭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미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투두리스트를 만드는 건데요. 저는 출국 전부터 교환학생 기간 동안 뭘 할지 미리 생각해 보면서 투두리스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현지 도착해서 해야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서 더 빨리 현지 적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 등을 미리 생각해보고 적어 오시면 여기 현지 도착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느꼈던 생활비 관리 팁 플러스 현지 적응 팁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안녕!